여러분 출생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코호트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조사하는 종단 연구도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영국 과학자들이 한 도시에서 태어난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구분짓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출생 직후 몇 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었습니다. 태아의 발육이 수십 년 후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출생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은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선택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아주 작은 정성이 큰 선택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선택에 관련된, 작은 정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은영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택의 순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 혹은 서비스를 선택하셨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에 잘 생각해 보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선택이요, 사실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로지컬리가 아니라 어떤 아주 작은 정성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우리 마트에 갔었을 때 혹시 시식해 보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공짜로 주면 이렇게 냄새도 좋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코너에서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줄줄이 비엔나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먹어보면 그래, 이거 사놓으면 언젠가 먹겠지. 우리 냉동 만두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언젠가 먹을 거야 이러면서 샀던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시식이라는 사소한 정성을 들였죠. 굳이 뭐 안 먹여보고 그냥 팔아도 되는 거를 굳이 시식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것처럼 이 작은 정성을 기울여서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이걸 내 일상에 한번 녹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작은 정성에 관련된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아주 작은 팁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져온 거는요, 바로 이 포스트잇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다 있으신가요? 주변에 책상, 뭐 이런 사무용품으로 사실 다 구비되어 있는 게 포스트잇이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잇에 아주 작은 정성으로 인해서 선택률이 많이 달라지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 이 연구 제목이요, 포스트잇과 관련된 거예요. 포스트잇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3M사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연구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문지 혹시 받아보셨어요? 설문 해달라고 부탁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때 설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귀찮죠. 아, 하기 싫어. 하지만 이제 부탁 받은 거니까 저도 억지로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험자들은요,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은요, 그 설문지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포스트잇 위에다 쓰는 거예요. 이것 좀 잘 부탁드릴게요. 설문 좀 잘 써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에는 그 설문지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설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과연 설문의 응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매저하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포스트잇을 붙였을 때가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랑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났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될 걸까요? 여기에서는요, 사소한 정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된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포스트잇에 썼다는 것, 그리고 그걸 붙였다는 게 이 받는 사람의 느끼기에 어때요?
정성을 들였구나 더. 이래서 내가 뭔가 설득당하고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해주는 게 월등히 더 높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포스트잇 쓰는 거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시간도 안 들이죠. 그리고 항상 이게 사무용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항상 활용해요. 항상. 제가 그 전날 어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커피 우유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제 걸 하나 사면서 어제 그 밥을 사주신 팀장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근데 이걸 사러 가기 전에 제가 그 포스트잇에다가 하나 썼어요. 팀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포스트잇 해가지고 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제가 그 커피 우유 위에다 이게 딱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가던 그 편의점 알바가 저한테 그동안 대화를 나눴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이거 받으시는 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행동이죠. 돈이 든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은요 어땠을까요? 이걸 받았던 그 팀장님은요 막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때요? 이 커피우유는 똑같은 커피우유예요. 근데 거기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을 뿐입니다. 작은 정성이 들어갔으므로 선택률이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매번 활용을 하거든요. 선물을 줄 때. 저는 시어머님에게 작은 용돈을 자주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님에게 예쁨 받는 방법이에요. 어른들은요 잘 잊어버리셔서 큰 용돈을 드리는 건 사실 임팩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서 어머니 발 마사지 받으세요 라고 드리거나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식사하세요 하면서 작은 용돈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드리면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위에다가 어머니 뭐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해서 드린다거나, 선물을 할 때도 이렇게 쿠키 같은 거 위에다가 리본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위에 포스트잇을 꼭 해서 드립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런 리본끈은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계속 그걸 붙이면 굉장히 멋들어진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하나 선물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의 지인분이, 저게 아울이잖아요. 올빼미 부엉이잖아요. 자꾸 꿈에 부엉이가 보이신대요. 근데 그 부엉이가 의미하는 게요 2가지를 의미한대요. 첫 번째는 재물, 2번째는 현명함.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자꾸 저 부엉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마침 스티커 가게에 저게 있길래 하나 샀어요. 근데 또 그냥 주면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리본끈을 묶은 다음에 그 위에 포스트잇 붙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써서 드리면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감동이요 거의 뭐 10배, 100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멋이 없어 보이는 선물도요, 귀걸이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액세서리 보자기 같은 거 주거든요. 거기에다 딱 넣고 포스트잇 하나만 붙이면 굉장히 멋진 선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 있다면 꼭 이 작은 정성 효과를 기억하셔서 이게 굉장히 선택률을 높인다. 그래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작은 선물 효과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이요 꽤 큰 효과가 있어요. 실제 이 코넬 대학의 리건 교수진이 연구를 한 건데요, 이렇게 그룹을 쫙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 반에는 이 연구 실험자가요 이렇게 다른 방에 갔다가 음료수를 한 잔 들고 와요. 옆방에 갔더니 음료수가 남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잔 드릴게요. 그래서 줍니다. 이쪽에는 주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기부 활동을 하는데 행운 티켓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다, 음료수를 받은 그룹과 아닌 그룹이 얼마나 행운권을 사주는 비율이 다른가, 그걸 측정한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냥 필요 없는 음료수 하나 줬을 뿐인데 이 음료수, 작은 선물을 받은 그룹은요 2배나 더 부탁을 많이 들어줬어요. 즉 작은 선물은 꽤 효과적이다. 큰 선물은요 사실 머리를 움직여요.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지?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부탁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작은 선물은요 가슴을 움직여요. 고맙네. 아까 그런 리본끈으로 묶은 스티커 있잖아요. 1,000원짜리 스티커지만 고맙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선물은요 꽤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납니다. 선택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선물은 안 돼요. 왜냐면 머리를 작동시키니까. 작은 선물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희 사무실이 뚝섬역에 있어요. 2호선 서울숲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주 작은 빵집이 있어요. 굉장히 딱 보기에도 작아 보이잖아요.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바깥에서 살려면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여기가요, 식빵이 너무 맛있어요. 빵이 이렇게 표준화된 맛이 아니라 정말 갓 구운 빵. 근데 먹어보면 한 2% 정도 정말 뭐가 달라요.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 어딜 다닐 때 이게 뭐 이렇게 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빵을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줄 많이 서는 집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빵을 5,000원이거든요. 되게 작은 선물이잖아요. 이걸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선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한 거냐면요. 사실 작은 선물은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선물 받은 게 나도 모르게 약간 빚진 상태를 만듦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내가 이걸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건 다 그런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런 뭔가 마음에 빚이 있어, 갚아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써놨죠. unexpected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예상하는 작은 선물은 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열쇠고리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거는 unexpected amusement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 약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편의점에 들려가지고요, 비타 500을 사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unexpected amusement를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걸 한 병씩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비타 500이 얼마인가요? 1,0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받았을 때 뭐야, 이렇게 나에게 음료수를 주는 강사는 처음이야, 이러면서 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작은 선물은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데 unexpected,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줘야 한다. 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은 효과는 뭘까요? 우리가 포스트잇 했고요. 작은 선물 했습니다. 다음은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작은 미소 효과거든요. 미소는 사실 내가 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돈도 들지 않죠, 선물처럼. 이 버클리 대학에서요,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잘 웃는 그룹과 잘 안 웃는 그룹 있죠. 잘 방실방실 잘 웃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무표정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잘 웃는 사람이요, 인생 전반을 당연히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요. 그리고 소속감도 높고요, 이혼율도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웃어야겠죠. 굉장히 내 삶에 줄 수 있는 작은 터치잖아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게요, 가장 치열한 선택의 순간이 언제예요? 입사 때잖아요. 취업해야 될 때. 요즘 취업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 차드 히긴스라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진은요, 실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차드 히긴스라는 교수님은 이 조직행동 쪽에서 저명한 석학이시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인사 담당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인사 담당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역량이 좋은 사람이요. 우리말로 스펙 좋은 사람. 그리고 미래에 우리 회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사람 뽑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죠. 아마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 인터뷰 그리고 면접실에다가 다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과연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현재 역량이 뛰어나고 미래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뽑을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면접 보러 오는 순간 어때요?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한 게 꿈이었어요, 막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밝혀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드 히긴스 교수진이 밝혀냈습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는 어떤 사람을 뽑는 거냐.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뜻하지 않게 아주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니크 굿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뜻하지 않게 환하게 웃어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색한 웃음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소라는 것이 사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를 이 두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작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미소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스몰 예스예요. 스몰 예스. 뭐냐면 이 스탠포드에 계신 교수진 두 분이 이런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의 이 주택가에다가 가로 세로 1.5m 굉장히 큰 무단횡단 금지 막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이거를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집 소유주는 본인의 앞마당에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물론 무단횡단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걸 왜 굳이 내 앞마당에 싫어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었을 때 승낙률이 0%였어요. 아무도 설치 안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 가로 세로 12cm짜리 있잖아요. 요만할까요? 굉장히 작은 요 팻말 요거 앞들에다 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뭐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승낙을 받은 주인들한테 2주 뒤에 찾아가요. 2주 뒤에 찾아가서 선생님 그런데 저희가 이거 너무 잘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가로 세로 1.5m짜리 설치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76%의 사람들이 승낙합니다. 앞서서의 스몰 예스를 받아낸 게 뒤에 빅 예스를 받아내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죠. 이 0%에서 76%의 상승은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몰 예스를 어떻게 처음에 이끌어내느냐, 이게 선택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요. 그 기부 단체에서요 이제 비스킷을 파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연말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 비스킷을 사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스몰 예스를 유도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스몰 예스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그러면 정말 날씨가 좋은 날이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네, 날씨가 좋네요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먹었어요 라는 스몰 예스를 한 후에는 비스킷을 살 확률이 32%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몰 예스가 없이 갔었을 때는 18%, 거의 2배에 달하는 큰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앞에 작은 스몰 예스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선택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작은 의미 부여 효과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된다. 나 되게 동기부여가 없어. 나 너무 힘이 없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이런 분들 제가 뭐 직장인 분들이나 청년 분들을 많이 만나봤던 것 같아요. 이 애덤 그란트라는 교수님은요, 오리지널스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사람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거예요. 단 5분 만에 사람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직업 중에 약간 이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한 직업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콜센터 직원분들, 이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첫 번째 그룹에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이 전화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 이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돌려서 이런 기부를 받아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 엔드 유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편지를 받게 했고요. 세 번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엔드 유저를 만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의미가 있구나 라고 느낀 그룹은요, 통화 시간이 무려 242%가 증가했고요, 모금액도 거의 300%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제일 끝단에서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나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 5분만 해도. 그래서 저는 실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책을 몇 권 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나온 책에는요, 제 책에다가 제 카톡 아이디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제가 소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내건 안 보내건 책에 제 카톡 아이디를 넣습니다. 카톡 아이디 검색하는 법 아시죠? 예, 저렇게 사람 모양 플러스 해서 그 아이디를 누르면 바로 제 카톡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카톡이 줄리 5135예요. 제 영어 이름이 줄리고요.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5135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넣었어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주 장문의 카톡이 와요. 본인이 이렇게 변화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그 책에 제가 카페라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프트콘을 막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 쓰길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보람 깊고 특히나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거짓말처럼 선물처럼 그런 메시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장치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유튜브에 저의 영상을 올려요. 사실 유튜브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은 방송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를 홍보하겠다, 나의 마케팅 수단이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동기부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이 엔드 유저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직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영상 보면 정말 별로였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상은 정말 좋네요. 이런 피드백들이 와요. 그래서 바쁘니까 운전할 때 이런 영상을 찍고 이제 이걸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구독자가 없었거든요. 댓글은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던 날 어떤 고3 학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본인이 고3인데 공부가 너무 고돼서 그만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의욕이 너무 난다. 그래서 저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느꼈어. 내가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또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가셨나요?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아직 팔로우업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는지 팔로우업 하지 못했지만 이런 모든 활동들이 내가 5분 동안 들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과연 나의 엔드 유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하나 찍는 게 아니고요.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이라고 치셔도 제가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찍는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과연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 사실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에 흔들린다고요. 생각해보면 아주 큰 결정들이 있어요. 입사도 그렇고요. 사실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을 살 때도 이 큰 아주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이 부동산하고의 관계, 이게 싫으면 사기 싫고요. 정말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것도 굉장히,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싫고 사소한 것 때문에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감정으로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소한 작은 정성이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랩업 해볼까요? 첫 번째는 포스트잇 효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작은 포스트잇이요,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포스트잇을 보면 전하고 달라 보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 선물 효과요. 끝나고 여러분은 비타 500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 뭐였죠? Unexpected amusement.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을 줘라. 그래서 뻔히 알만한 거, 열쇠고리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뜻하지 않은 작은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선물은 머리를 움직이지만 작은 선물은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미소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죠. 굉장히 이 미소는요, 돈이 들지 않으면서 선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효과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더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는지,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도 이 미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스몰 예스가 큰 예스를 부른다. 어떤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단에 아주 작은 예스를 이끌어 보세요. 날씨가 좋죠?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이런 메시지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작은 의미부여.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내가 어떻게 엔드 유저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작은 동기부여를 만드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사는 물건, 내가 받는 서비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선택, 공부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선택 앞에서도 감정으로, 작은 정성으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일상에 이런 아주 작은 소소한 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에서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커피우유는 똑같은 커피우유예요. 근데 거기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을 뿐입니다. 작은 정성이 들어갔으므로 선택률이 확 달라진 거죠. 작은 선물은 꽤 효과적이다. 큰 선물은요, 사실 머리를 움직여요. 이거 난 왜 주는 거지?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부탁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작은 선물은요, 가슴을 움직여요. 고맙네. 아까 그런 리본끈으로 묶은 스티커 있잖아요. 1,000원짜리 스티커지만 고맙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설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앞에 작은 스몰 예스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몰 예스를 어떻게 처음에 이끌어내느냐, 이게 선택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